트럼프 대통령이 최후 카드를 꺼냈다. 아시아 시장은 난리. 무슨 말일까요? 일단 말입니다. 일단 이 지표부터 먼저 한번 보시죠. 주요 아시아 통화의 가치가 얼마나 변동이 됐는지를 나타내주는 지표입니다. 한국 원화는 2.3% 가치가 올라갔죠. 중국 위안화는 0.63%고요. 일본 엔화는 0.03%, 대만 달러는 5.96%예요. 태국의 바트화도 2.19%고 말레이시아의 링기트화도 1.82%예요. 통화 가치가 변동했다 이 말은 달러 대비 통화 가치가 높아졌다는 뜻이잖아요. 환율로 말하면 환율이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미국의 달러는 가만히 있는데 한국의 원화, 대만의 달러, 태국의 바트와 말레이시아 링기트가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환율이. 야, 이거 도대체 뭘 말할까요? 여러분들 느낌에 다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약달러를 가져가면서 수출 국가에게 사실상 통화를 절상이죠. 환율을 떨어뜨려서 무역 적자를 해소하려고 하는 것 말입니다. 마치 1985년에 프라자 합의를 재현하려고 하는 것 말입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최후의 카드가 아닐까 저는 오늘 생각해 봅니다. 결국 말입니다. 미국의 거대한 무역 적자, 환율을 통해서 개선해 보겠다 이런 뜻인가요? 그러면 지금까지 말입니다. 지금까지 달러의 가치는요 계속 높았다가 지금은 약달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4월 21일에 98.28 달러 인덱스가 기록을 했습니다. 5월 7일은 99.35 달러 인덱스는 6개 통화 대비한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 줍니다. 6개 통화는 유로와 엔화, 파운드와 캐나다의 달러, 스웨덴의 크로나, 스위스의 프랑 이 6개입니다. 이 6개 대비해서 100 아래면 약달러예요. 약달러가 되고 있다는. 근데 중요한 것은 4월 21일부터 5월 7일까지 계속 약달러였거든요. 그런데 아시아 통화는 줄줄이 가치 변동이 있었어요. 환율이 왕창 폭락 내지는 대폭락했다는 뜻이죠. 그런 것을 보면 결국 말입니다. 약달러를 유지하면서 다른 나라 통화 원화든 엔화든 위안화든 아니면 태국의 바트화든 대만의 달러든 다 강세를 만들겠다는 이야기. 강세. 약달러의 주요 아시아 통화국을 강세. 그러면 수출이 그만큼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실제적으로도 말입니다. 프라자 합의 때 그렇게 했었거든요. 1985년에 미국과 일본 서독이 만나서 무역 적자. 일본은 무역 흑자를 많이 내고 서독도 무역 흑자를 많이 냈는데 미국은 무역 적자가 많아. 바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실제 프라자 합의를 단행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엔화 가치가 올라가고 마르크의 가치가 절상되면서 그러면 달러 가치가 하락이 됐잖아요. 지금 그런 분위기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가.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최후의 카드가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관세도 사실상 기본 관세를 매기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상호 관세를 매기는 것은 그 속에 결국은 환율 전쟁을 하자 아니면 환율 합의를 하자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결국 말입니다. 미국은요. 프라자 합의 때처럼 말입니다. 자국의 통화는 약세를 가져가고 다른 나라 통화 엔화는 통화를 강세를 가져가고 마르크와도 강세를 가져가고 이 모양새를 만들겠다는 것. 그게 결국은 무역 적자를 해소하는 길이다. 이렇게 방향을 삼아서 지금 시도하는 것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도 봅니다. 결국 말입니다.
무역 적자가 지금 중국이 2,954억 달러.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한 적자죠. 유럽연합의 적자 2,356억 달러, 멕시코의 적자 1,718억 달러, 베트남의 적자 1,235억 달러, 아일랜드부터 시작해서 독일, 대만, 한국, 우리나라는 660억 달러 적자에 캐나다는 633억 달러 적자고요.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결국은 다른 나라들 중국이든 유럽연합이든 멕시코든 베트남이든 아일랜드든 독일이든 대만이든 일본이든 캐나다든 한국이든 모두 다 통화의 강세를 끌고 가면서 미국이 오히려 수출을 더 많이 하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지금 그렇게 방향타가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한 대로 안 굴러가요. 역순으로 굴러갑니다. 실제 말어라고 해서 합의를 끌어내서 관세와 안보를 무기로 달러 약세를 묵인해달라. 그러면서 자국의 통화는 강세를 가져가라 하면서 다자간 협의를 이끌어내겠다는 구상, 마치 1985년에 프라자 합의를 이끌어냈던 것처럼 이끌어내려고 하는 그 생각, 이거 참 쉽지 않아 보입니다. 말을 하고 합의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 보여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왜 이게 쉽지 않아 보이나 하면요. 결국 말입니다. 지금 이익을 가장 많이 내는 데가 중국이잖아요. 2,954억 달러. 여기는 말입니다. 여기는 절대로 안 움직여요. 전체적으로 보더라도요. 중국은 0.63달러 올라가는 데 거쳤습니다. 0.63달러. 아시아 국가들에게는 대만에만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결국 대만하고 미국하고 협상하면서 관세 협상을 하면서 통화에 대해서도 협상을 했다는 뜻인가요? 실질적으로는요. 시장의 이야기는 대만 정부는 아니라고 하지만 시장의 이야기는요. 대만하고 미국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만 달러는 쉽게 말하면 강을 유지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기에 대한 협의가 진행이 됐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대만을 처음으로 시작을 하면 이제 앞으로 말입니다. 대만뿐만 아니잖아요. 대만, 독일, 아일랜드, 베트남, 멕시코, 유럽연합, 중국까지. 특히 중국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 중국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쉽게 말하면 프라자 합의처럼 말을 하고 합의는 그렇게 쉽게 성사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최후의 카드는 결국 말입니다. 상대국, 무역 상대국의 화폐 가치를 올려서 지금 미국의 경제를 되살리려고 하는 거. 그렇지만 이게 오히려 현재는 역풍이 불고 있다. 현재까지는. 미국의 무역 적자 추이를 보면 2024년에 9,184억 달러였잖아요. 2025년 1월에서 3월까지 벌써 4,161억 달러입니다. 원래 예상했던 거하고 다르게 나타나고 있죠. 실제 환율 협상을 통해서 각 나라가 미국 아니고 상대국의 화폐 가치가 올라감으로 해서 미국 제품의 경쟁력을 높여서 수출한다는 생각이었지만 이게 마음대로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결국 말입니다. 미중 협상도 스위스에서 이제 곧 만날 겁니다. 여기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렇지만 프라자 합의 이후에 지금 일본이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이 왔죠. 유럽도 마찬가지로 프라자 합의 이후에 유럽 경제 전체가 쪼그라들어서 미국 경제의 절반밖에 안 돼. 절반보다 조금 많습니다. 그렇게 쪼그라들었습니다. 그것을 안 이상 중국이 여기에 응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하는지를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든 무역 적자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 반드시 있을 것 같고요. 문제는 이 와중에 달러의 지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와중에 미국 채권의 지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더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안전자산 하면 미국의 달러, 미국의 채권이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환율 전쟁을 펼쳐서
약달러로 계속 가져간다면 결국 채권도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달러도 안전자산에서 자꾸 멀어지고 미국 채권도 안전자산에서 점점 멀어져서 달러 패권도 지고 미국도 지는 것은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지만 분명한 것은요, 시장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모양새를 나타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국채금리를 보면 당장 말입니다. 안전자산인데 수요가 떨어져. 수요가 떨어지면 가격이 떨어지죠. 가격이 떨어지면 반대로 금리는 올라갑니다. 지금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4.272%를 유지하는 것,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그대로 유지하고 있잖아요. 4% 이상에서. 이것은 여러분 바로 트럼프 관세가 오히려 시장에 악영향을 준다, 이런 얘기거든요. 일단 현재까지는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은 최후의 카드를 꺼낸 것이 맞습니다. 그만큼 달러를 약세로 가져가고 무역 상대국의 화폐는 강세를 가져가면서 미국의 무역 적자를 해결해서 미국이 더욱 강대국으로 성장하려고 하는 것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상황은 지금 꼬일 대로 꼬여서 오히려 후폭풍이 만들어지면서 악재가 더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무역 적자는 더 심화되고요. 미국의 국채금리도 더 빠지면서 지금 어떤 상황을, 국채금리가 더 올라가면서 상황은 더 악화되는 듯한 느낌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어떻게 할지 앞으로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분명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려고 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다. 과거에는 일본이나 미국 서독만 상대만 됐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거든요. 다자거든요. 다자. 당연히 독일이나 일본은 상대해야 되고요. 특히 중국을 상대해야 되는데 중국이 이미 많이 봤는데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의 최후의 카드는 결국 환율 전쟁이었어요. 약달러와 무역 상대국의 강통화, 이것을 통해서 미국의 새로운 부흥을 깨보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들어있었던 것은 아닌가, 오늘 그렇게 한번 분석해 봅니다.